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연대와 사단법인 우리문화 선양회. 제가 보기 딱 만날 분이 만나서 하면은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생기고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그쪽 자료관을 여러 번 다녔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그 훈춘에 작은 호텔을 하나 있으면서 동포들 돕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버스로 다녔거든 그때. 버스로 1시간 반이면 그냥 그 자르비노항에서 그렇죠. 내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 오 선생 다닐 때부터 오 선생서부터 다 만났지. 거기서 만나가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 경제적인서부터 어떻게 다 이렇게 일을 해가셔 그래? 그냥 사는 거니까 놀라는 거죠. 거기서 아예 그냥 정착하셨다고요? 이제 연해주에 지금 가족이 가 있는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선영의 19지 항분의 내가 어제도 저 친구 얘기를 해서 찾아봤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지. 벌써 한 15, 16년 전에 그때 이제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고려인들을 13 가구를 데리고 그냥 포크레인에서부터 그거 한 30억 투자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들어가서 찾으면 나이가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 한 60대 초반?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연해주에요? 네네, 연해주에. 연해주에 13가구를 예. 그때 그래가지고 한참 뭐 그냥 그 물건 들여가고 그 장비 들여가고 그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일? 그래서 뭐 양배추 농사도 짓고 그거 가지고 몇 년도예요?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이니까. 이마규 씨 얘기하나요? 아니, 김홍기? 김홍기도 아니고.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 사업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업이었죠. 그래서. 연해주 어디로 들어갔는데, 그거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러세요? 몇 분 안 되니까. 서로 그렇죠. 아마 철수를 했는지 하도 힘들다고 힘들다. 아주 인물이 잘나셨어요. 주요 종목이 뭘 하셨죠? 그냥 농사. 농사 종목. 농사 종목. 그때 그 땅을 가진 게 350만 평인가 그런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래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어. 근데 우리 회장님 살아계실 때거든. 전 회장님이라고. 그랬으면 좋을까. 뭐 그래 지금 활동하시는 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뭐 단체는 여기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그 사단법인 단체가 그건 2001년도부터 하는 거. 거의 2001년도에 현지에 연해주 동북아 평화 기금이라고 하는 러시아 법인을 2001년도에 만들어서 아직 같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농업 때문에 그 여기 이제 바리의 꿈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하고 동북아 식품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콩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콩기름이나 뭐 콩담배식품 이런 걸 만들어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한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애초에 제가 중국 그때 들어갈 때 도문에 이제 우리가 통일 그 연수원이라서 내가 맨 처음에 그때 지금도 뭐 그때 동사무소를 몽땅 샀어. 도문시에 동사무소 하는 터전을 대지가 1000평에도 도망가기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대지. 돌집으로 해서 250평 정도 되는데 교실이 7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 연구하고 이제 우리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도문에서요? 도문에서. 우리 몇 년도 들어가셨나요? 내가 몇 년도야? 40년 전이니까 35년 우리 시교사들 한참 8명을 파견했거든.
도면, 동경성, 훈춘, 그리고 백두산, 심양, 북경. 그때 그 93년 뭐 이런 때인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내가 16번째 들어갈 때 중국 정부에서 나를 체포한 거야. 그래가지고 종교활동 금지. 그래 최성미 시교사, 장희정 시교사, 백형 시교사, 우리 시교사들 8명이 하고 이제 도문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래가지고 몇 년도인데? 그때가 자꾸 까마득해요. 가면서 그래서 그냥 뭐 당해가지고 갔지. 들어가서 그런지 뭐 그러니까 여권 다 뺐고 왜 종교 활동하느냐 이거야. 그때 막 뭣도 모르고 한 거지. 50 그때 내가 그때 한 5억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큰 돈이었지. 우리 빌딩 우리 아리아 빌딩이 이런 빌딩이 6층짜리인데 그 4억 7천에 이제 났는데 그걸 살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우리 종단을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10명의 시교사를 키웠잖아. 그때 이제. 그래 일본에 2사람 보내고 8명을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억을 가져가서 다 그 산 거 지금도 하나도 안 팔았지. 그런데 중국에서 도문하고 몇 군데 다 폐쇄는 그때 이제 16번째 들어갈 때 이제 내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한 5시간을 취재하는 거야. 우리 시교사들 다 각 방에다 놓고.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취재받고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계셔가지고 우리가 개천절 행사를 북경에서 했는데 내가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장학금을 민족대학하고 청와대학 애들 조선족 장학금을 그때는 장학금이 쌌어요. 그러니까 기숙사비만 그저 800원, 1000원 그랬어. 중국도 800원, 1000원. 영길대학에도 내가 항상 주고 또 거기 백두산 바로 밑에 화력에 또 중고등학교는 그래봐야 600원씩에 1년에 학비가 중고등학교 다 줘봐야 한 끼리 10만 원밖에 안 돼. 그래 가져갈 때마다 내가 뭐 10,000불씩 계속 가져갔으니까. 그때 중국 돈 100원이면 쌀이 한 가마야. 한 가마가 넘었지. 한참 할 때 그때 들어갈 때 240원, 250원이 중국 공무원 월급이었어. 그 나는 10,000불을 가져갔으니 쌀 1,000가마씩을 가져다니면서 뿌렸던 거야. 10군데 그렇게 해놓고 나를 체포를 했길래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 조남기순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한국 조선족인데 연길 공안 부국장이야. 나보다 그때 1살 나이가 어리더라고. 깨놓고 내 얘기를 했어. 야, 이 운동을 하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를 애국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의 평화다. 다 이게 우리 홍익운동이라는 게 네 나라 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같은 형제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했어. 그래 이제 결론은 좋았지. 전화. 그래 이제 딱 그 이튿날 다 체포해서 우리 강제 출국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이튿날 이제 검은 차 2대가 딱 오더니 그때가 10월 2일 날이었어. 중국의 국경일이란 말이야. 1일서부터 3일 날. 그때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러더니 한상을 그냥 가득 차린 거야. 몰라봤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당시 중국 동포들 한 200명 여기서 한국에서 데려있으면서 하는 일이 걔네들 해마다 구속되고 그런 일을 다 가서 그때는 집 한 채를 팔아야 한국에 왔어. 35,000원, 5만원에 아파트 하나가 한국. 그 내가 그때 이제 4,000원이 8,000원이 돼가지고 한 30명 이상을 초청해 준 거야. 돈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1년만 일하면 집이 3-4채 막 생기는 거야. 한두 채. 그때 100만 원 받으니까. 그럴 때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 할아버지 뿌리 찾는, 우리 얼 찾는 일이, 우리 이제 제가 대종교 신앙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모시고. 그래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서 나를 도와준 거야. 이렇게 종교적인 대종교를 내세우지 말고, 그래서 역사, 문화단체로. 그래서 이제 발해 목장, 그래서 인성개발연구소, 역사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바람에 체포된 것을 사실 다 무마가 되고, 그래서 대종교 그때 그냥 그 십자로 다 못 박아서 도문교당서부터 우리 교당 8군데가 다. 아직도 도문도 그러고 있어. 그 당시 내가 중국에서 너무 통제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는 괜찮았잖아요. 그 러시아에 들어간 거야. 그때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들어가면 대저택을 샀어. 거기 더 쌌어, 중국보다. 그 중국의 그 러시아 군들이 해가지고 저기 러시아식 왕궁들이 몇 개 있거든. 그런 것도 1억이나 2억이면 샀어 그때. 그래서 그 당시 그래 이제 우리 시교사들하고 데려가 보니까 러시아가 무서운 거야. 막 남자들이라 등치가 크잖아. 근데 우리 시교사들이 그 중국에 파직한 시교사들은 북경에만 김남욱이 하나고 시교사 하나고 여자들이 다 5명 했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감당하기 어렵겠더라고. 학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래 그걸 거기다 못하고 이제 발해를 하려고 발해 이제 그게 대지가 30만 평에 학교가 500명 동시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그 학교를 이제 살라고 이제 사실은 발해 우리 동경성에서 마지막 우리 대종교 총본사가 있었잖아요. 광복전에. 그 터를 내가 복원하고 그때 이제 그걸 세 채를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60평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금 덜집으로 있지. 지금은 이제 30평은 독보조 노인들이 쓰고 우리 한 10대 평은 우리 할아버지 선전으로 써. 앞에다 이제 게이트불장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놈들. 뭐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를 진출하려는데 러시아가 너무 치안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활동하기가. 중국엔 치안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사실 이제 중국에서 할 수 없지. 못하게 하니까. 종교활동. 만약 진급까지 종교활동을 하게 했다면 어마어마하지. 홍암대 종사가 3년에 30만 신도를 얻었거든요. 그 당시 내가 해보니까 그때 막 연변대학이고 막 300명, 200명 막 강의를 했어 내가. 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어디야? 저쪽 그 역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또 종교를 빙자하지 않고 그냥 운동으로 그쪽 한 8번 북한 학자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걸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제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더. 한국에는 할아버지 이렇게 내가 천진 봉안 운동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내가 대중이 딱 들어가서 600장을 할아버지 천진을 모셔가지고 그 600장이 다 떨어졌어. 여기 선양에서도 지금 한 40장 남았더라. 600장 내가 만드는 게. 우리 할아버지 모시면서 당군 할아버지 가진 홍익운동, 비종교, 비정치로. 그렇게 이제 우리 선양이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나 문화를 비종교, 비정치로 알려서 우리의 국혼을 일으키자. 이런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운동이고, 그 발해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당하고 200만 평에다 목작을 한 거예요. 암소 60마리, 65마리, 숫소 5마리 사가지고 애기 뱅거, 새끼 뱅거. 한 3년 하다 보니까 뱀박 새끼를 나니까 120마리가 되는 거야. 100 그때 30마리인가? 그 어떻게 북한에서 알고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그 겨울에 장희정 시교사라고 있었지 옛날에. 장희정 시교사하고 그때 빙등 축제를 하는 게 북한에서 중국에서 왜 할빈에서 빙등 축제 얼음 축제 그거 추워 영하 20도 막 그런데 그 북한에서 까맣게 입은 애가 둘이 장춘 호텔까지 왔더라고. 나를 찾아서 거기서 만나자는 거야. 심양 영상원에서 나를 오는 거야. 근데 그냥 한복 입고 다니니까 보자마자 당신 원생 아니시오? 그렇다니까 들어가서 밥이라도 먹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키가 요만하다. 그래가지고 당장 그 목장 집어치. 야,
그 내가 옛날에 80년, 82, 90년, 91년도에 민족예술이 방송이라고 했어요. KBS. 대종교, 천도교, 세계 7대 우리나라 종교가 10분씩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민족예술이 방송을 했어요. 그걸 제가 담당을 했는데, 민족예술이니까 얼마나 할 말이 좋아. 그 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때. 근데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김일성 주석이 잘한 거는 역사 청산 잘했다. 당군 성조 모시는 거 잘한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영향은 있지만 잘한 건 잘한다 그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KBS 교육방송에서 그걸 안 내려는 걸 그냥 방송 안 하겠다. 그래서 그걸 해는 바람에 그래도 내가 친북주의자가 된 거야,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친북인 줄 알았는데 동포들을 자꾸 빼돌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목장을 그래 내가 지금 이 겨울에 이 엄동사란에 소를 어떻게 금방 두느냐. 그럼 내가 두만강에다 130마리 해줄 테니까 너희들 가져가라. 어차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 대신 개마고원 통일되면 30만 평 내놔라. 그럼 목장 다시 하마. 이렇게 일주일 기다리래. 그래가지고 기다렸더니 한 열흘 된 다음에 전화 온 거야. 한 마리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개인으로 하는 것. 그 말하자면 그 어떻게? 그래서 100마리는 그냥 팔고 어떻게? 그 겨울에. 그래가지고 30마리는 그 마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줬어. 그 오랜 세월이 한 20년 되니까 그때 그걸 가지고 소 한 마리 가지고 옛날에 뭐 대학 간다 그랬잖아. 그 연변대학 나온 애가 여길 찾아왔더라고. 아버지 유언이라면서. 한 5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 얘기만 했네. 그 발해 농장에서 탈북자들 데려다 하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10명인데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축산과를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숲을 피는 게 그 꼴빈다래 그걸. 비가 오고 이러면 좀 모기는 물리고 한 마리를 키우는 거야. 그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그 미국에서는 수백 마리를 말이야 끌고 나가고 방목하는 거야. 이야, 내가 이 다음에 땅을 해서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지. 방목을 해서 내가 목장을 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발해를 보니까 수백만 평이 그대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찍은 거야. 내가 목장하겠다. 그래 그때 영안시장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거기는 그 백두산이 이렇게 화산 폭발로 쭉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1m가 흙이야. 그리고 밑에는 돌이야. 그러니까 쌀이 최고 맛있어. 우리나라 쌀보다 더 맛있어 지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나라 임금에겐 진상하는 거. 그 동네가 내가 목장하는 동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콩 같은 거 심으면 콩 뭐 옥수수가 막 이만하고 내가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거든요. 감자가 막 이만. 향수촌, 강서촌. 막 강서촌 고기, 강서촌 고마워. 강서 이장이 이제 우리 목장을 했다. 그래, 그 사실은 거기 그냥 이제 2년 남았네. 30년인데 2년 올해 30년 인데 올해인가 더 연기가 뭐 내가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지금은 뭐 이런 젊은이가 없어. 지금 우리 8개 교당이 다 폐허가 돼 있어요. 뭐 활동도 못하게 하지 보낼 사람도 없고. 그래 8명이 다 철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연해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분들을 좀 해서 지금은 종교적인 것보다 우리 역사, 문화나 어를 알리고 우리 정신으로 사는 그런 이제 어떤 비종교, 비정치로 이게 대종교인이 되면 더 좋지만은 그
또 이제 그런 종교적인 부딪힘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우리 선양회로 문화 운동으로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 이 단체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50년 됐습니다. 우리 문화선생 예. 50년이요? 예. 사회단체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안호상 박사서부터 이런 분들이 안호상 박사님이 우리 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나는 대종교는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역사 문화를 해서 사실은 대종교로 보내는 거지. 신앙하면서 또 신앙이 깊이 서야 활동을 잘하더라고. 그렇죠. 지켜지고 주체성을 바로 갖고. 그러면 저 권태웅 공도 여기 이거 그렇죠. 맡은 거 아니에요? 여기? 총정계셨죠. 아니 여기 우리 선양의 회장은 안 하셨어. 그냥 안 박사님이 회장하시고 그리고 신철호 선도사님 뭐 이제 김문결 이런 분들이 다 이사였단 말이에요. 평생 이사셨지. 그래서 작은 집 큰 집에서 어천절하고 개천절은 같이 했어 항상. 우리가 한찬 회장님이 한 20년 했거든 회장은. 한찬 회장님은 돈이 통일교회에다 그 창원 중공업이 우리 한찬 회장님 거였어요. 그걸 500억에 팔고 이 운동을 한 거야 계속. 한찬 회장이 큰 일을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 문화하는 사람도 다 우리 이 한찬 회장님이 김두종 박사, 안호상 박사, 이항영 박사 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역사 교수들을 다 데리고 전국 강연을 계속 다닌 거예요. 50개 지부 5만 회원을 가지고 3만 명 집회를 판문점에서 몇 번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반 위에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원조지 이런 역사 문화 강좌를 다 그분들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또 신앙하는 사람은 우리가 종리대학을 그때 우리가 해서 5박 6일 선도 교육이라는 거 하고 종리대학이라는 거고 20일 코스, 100일 코스, 6개월 코스 6개월 코스 한 사람이 지금 이파남 선생하고 성전 선도사 이런 분들이 6개월 코스를 공부했어. 대중교에서 먹고 자면서. 그때 17명인가 6개월 코스? 100일 코스, 21일 코스. 제일 작은 게 종리대 일주일 코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종교 얘기는 이제 넘어가시고, 대종교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이제 말씀을 들어야지. 네.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예. 잠깐만 이건 이제 NGO 운동이죠, 뭐 NGO 그렇죠. 운동이고 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출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출발할 때 6대 중단이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예. 동북아 연대 뭐 얘기 아주 유명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96년부터 96년도에 창립이 됐거든요. 북한 식량 문제 때문에 창립이 된 단체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제가 들어갔다가, 94년도에? 네, 95년도부터 이제 우리 가족이 중국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 중국? 연길에 있었어요. 연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제가 대외협력장 직책으로, 그럼 오래되셨구만. 95년부터 96년부터 내가 99년까지 거기서 이제 주로 우리 중국 조선족 사기 피해자 문제와 북한 고난의 그때 식량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제 거기서 쭉 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99년도에 한 3개월 조사받고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걸 하고 가족들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으로는 중국에서는 안 되겠다 이 이름 가지고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런 거 하기 어려웠죠. 민족도 빼야 된다 이래서 이제 동북아 평화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계획동포 사업본부라고 하는 게 동북아 평화연대라고 하는 NGO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2001년도고요. 2001년도에 이제 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공동대표 하시던 분 중에
인류학을 하시던 이광규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이광규 교수님이 이사장을 하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 단체가 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때 연해주를 가서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 정착 문제를 지원하는 문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해주에서 이제 2001년부터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럴 때 이제 그 단체를 위해 동북아 평화연대와 함께 연해주 동북아 평화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를 우스리스크에 적을 두고 이제 만들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오는 건데요. 크게 고려인 동포들은 이제 농업 정착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정착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복원해내기 위해서 뭐 거기에 이제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학교 뭐 이런 일들을 세우는 일들을 쭉 해오고 있는 중이죠. 그 학교를 세웠습니까? 한글학교를 하는 겁니다. 한글학교. 몇 명이나? 민족학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죠. 예. 민족학교는 하는 건 아직 실패를 했고. 단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개, 크게 이제 하나는 고려인들의 이제 그 정치 문화적 정착을 위해서 하는 활동 하나하고 농업 정착 하는 활동 하나하고 두 가지 활동의 영역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 정치 문화적으로 거기 하는 활동 중에 고려인 아티들하고 함께 했었던 건 이제 140주년, 150주년, 160주년. 이게 이제 그 고려인 이주 140주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이렇게 되어 있는 활동. 2004년이 140주년이고 2014년이 150주년이고 2014년이요? 예, 그다음에 내년이 160주년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는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이라는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는 이제 고려인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 모스크바부터 이렇게 쭉 횡단을 해서 두만강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부산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그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잇고 우리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제 그런 그 대횡단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2014년에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를 지금 논의하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은 거기가 이렇게 쭉 농촌 마을을 만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경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거기서 눈에 띄는 곡물이 콩이었던 거고요. 곡물이요? 예. 거기가 콩이 사과나무가 그때 심는다고 사과나무 그거 사과가 성공이 됐나 모르겠네, 과수원이. 그 사과는 조그만 똘배들이 있고 아직까지 안 큰 되죠. 사과는 안 없어요. 되죠. 예. 날씨가 추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콩은 거기가 원산지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콩은 되지. 더덕이 잘 되더라고 또. 예. 그 이제 연해주나 이 아무르주까지는 주 곡물이 콩이에요. 예. 메인이 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이 가서 쌀을 더 지어서 콩과 쌀이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데니까 그 대순인류가 그래서 그쪽에 농장을 하고 이렇게 진출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거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이제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작물이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GMO 유전자 조작하는 걸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법령이어서 그거 참 잘하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콩이 맛있단 말이에요. 구수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지금 그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 중에 기름에 대한 문제를 급식으로 하기 위한 활동들을 공장 짓고 만들고 하는 일을 해서 최근부터는 이제 그게 강원도에
아이들 급식으로 들어가요. 연해주 콩기름으로. 그래요. 예, 예. 그건 아주 일들은 순수한 기름이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난제모 콩을 압착으로 화학적 되지 않은 걸로 해서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쭉 이제 해오면서 연해주 내에서는 생산자 고려인 생산자와 그 소비자들이 이제 직거래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쭉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협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우스리스크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농업에서는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그런 140주년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160주년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기념관은 잘 쳤습니까? 예, 잘 줘서. 그건 어떻게 누가 그렇게 좀 정부에서 지원을 했나요?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도 지원을 받고 민간도 모금을 하고 예.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2월 2009년도에 준공을 하고 지금 고려인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잘 운영을 해서 지금 성공적인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구만 아주. 근데 내년에는 160주년을 맞아서 이제 동포 사회가 좀 세계에 있는 코리아 동포 사회가 다 모여서 축하하고 그리고 뭔가 동포 사회 각국의 동포 사회에 남북 평화 교류 협력을 추진하자고 하는 뜻을 가진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틀을 하나를 좀 만들고 그 2014년도에 고려인 동포들이 했었던 거를 이제 전 세계 코리안의 이름으로 한번 좀 해서 뭔가 남북의 협력이 기점을 하나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회의가 이제 한번 블라디보스톡에 쓸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워진 데가 브라질에서 그 핫산입니까? 어디서 세워졌죠? 그건 우스리스크. 우스리스크에다 세웠구나. 네, 잘하셨네.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었거나 뭐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3-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